오늘은 한민복 시인의 오래된 잠버릇. 이제는 나올 게 이제 나오다 이제 잠버릇과 관련된 시도 나오네요. 잠버릇. 어떤 잠버릇이 있습니까? 나는 코는 안 골아요. 기본적으로. 빗거나 말거나. 아무튼 간에 한민복 시인의 오래된 잠버릇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외로운 처지를, 사내의 어떤 외로운 모습을 역발상적 구상으로 재치있게 풀어낸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처음에 뭐지? 라고 하고 잘못 읽을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아무튼 간에 1년과 2년에서 각각 시적 화자를 달리 하는 거 보니까 화자가 변하는 거죠. 사내의 눈에 비친 파리와 파리의 눈에 비친 사내의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1년에서는 사내의 눈에 비친 파리, 2년에서는 파리의 눈에 비친 사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파리나 바닥에 엎드려 잠들어야 하는 사내의 슬픈 처지, 파리가 관찰한 사내, 사내가 관찰한 파리가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 역설적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제는 이거죠. 결국은 자,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위태로운 상태에서 자는 파리나 바닥에 엎드려서 잠을 들어야 하는, 한마디로 불편하게 잠을 자는 인간이나, 결국 파리라는 존재나 인간이라는 존재나 뭐 도끼니 객끼니, 한마디로 뭐야, 둘 다 위태로운 존재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빡빡하게 해놨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이에요. 파리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날개 휘젓던 공간밖에 믿을 게 없어. 날개의 길밖에는 믿을 게 없어.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파리는 슬프다. 추락하다 잠이 깨면 곧 비행할 포즈. 헬리콥터처럼 활주로 없이 이착륙하는 파리. 구더기를 본 사람은 알리라. 왜 파리가 높은 곳에서 잠드는가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연이에요. 저 산에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지구의 밑부분에 집이 매달리는 시간. 나는 바닥에 엎드려 자는데 저 산에는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잔다. 발붙이고 사는 땅밖에는 믿을 게 없다는 듯, 중력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잠드는 저 산에는 슬프다. 어떤 날은 저 사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늦게 거꾸로 쭈그려 앉아 전화를 걸기도 한다. 저 사내처럼 외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나 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상상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림을 그려야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날개 휘젓던 공간밖에는 믿을 게 없어. 날개의 길밖에는 믿을 게 없어.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파리는 슬프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자, 이게 바닥이에요. 방바닥이고요. 방바닥에 이렇게 화자가 누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누워 있다고 칩시다. 누워 있고요. 여기가 코라고 봐야겠죠? 이게 눈이죠?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천장이에요. 천장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파리가 있어요. 파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를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띵띵띵띵. 파리 다리가 몇 개지? 일단 그냥 편의상 4개라고, 4개 맞나? 암튼 간에, 아마 파리가 이게 있나요? 없나? 하여튼 간에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친 거예요. 그럼 파리는, 이게 화자고요. 여기 얘가 화자고, 얘가 파리가 되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리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시적 대상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관찰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근데 나가 누구예요? 그렇죠. 화자죠. 화자, 인간이라고 본다면요. 덮고 자는 공간이 뭐겠습니까? 이거죠. 이거 천장, 허공, 내지는 천장을 깔고 잔대.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파리는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깔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진짜 파리가 깔고 자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의인화이면서 발상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날개 휘젓던 공간밖에 믿을 게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만 믿는다는 거야. 날개만 믿는다는 거야. 다른 건 없어. 그냥 대롱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야. 즉 파리의 어떤 불안정한 삶, 그 다음에 숙명, 실존적 한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날개의 길밖에 믿을 게 없다.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죠? 구절 반복을 통해서 다른 어떤 여지가 없다. 다른 무엇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파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적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파리는 슬프다. 뭔 소리야? 자, 여기서 매달려 잠잔다는 거, 대롱대롱 매달려 잠자는 거니까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 없어?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파리의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은 위에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고 싶은 거, 이게 이제 파리의 이상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처지에 있다. 그래서 파리가 뭐해? 슬퍼. 파리가 슬픈 거야? 화자가 슬픈 거야? 화자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감정이 이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 구절은 결국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 파리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슬프다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추락하다, 잠이 깨면 곧 비행할 포즈. 한마디로 뭐야? 잠이 깨면 비행한다는 것은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즉, 한마디로 파리는 어떤 상황이야? 안정적이지 못한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헬리콥터처럼 활주로 없이 이착륙하는, 왜 활주로가 없어? 그렇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 파리. 결국 뭐야? 불안하고 불안정한 파리의 삶이죠. 파리가 아니고 파리. 구더기를 본 사람은 알리라. 이때 구더기는 뭐야? 파리가 성충이 되기 전의 상태죠. 과거고요. 비참한 삶이에요. 그래서 파리가 왜 높은 곳에 잠드는가를 알리라. 구더기를 본 사람은 결국 이 구더기는 파리의 과거의 삶이기도 하지만 파리가 높은 곳을 추구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천장이죠. 위태롭지만 파리가 지향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건 뭐죠? 자, 구더기를 본 사람은 왜 파리가 높은 곳에서 잠드는가를 알리라겠죠. 일종의 뭡니까? 그렇죠. 도치법이죠. 도치법을 통해서 파리가 날개에 대한 이상을 품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년은 결국 인간의 눈으로 본 파리의 삶. 어떤 삶? 슬픈 삶. 2년은 어떻습니까? 파리의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이때 저 산에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 산에가 바로 뭐야? 시적 대상이면서 인간이죠? 관찰 대상. 그럼 나가 누구야? 이거는 파리가 될 거예요. 그죠? 자, 덮고 자는 공간이야.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대요. 그러면 이건 뭐냐?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은 파리에게 있어서는 천장이고요. 산에게 있어서는요, 바닥이죠. 자, 깔고 잔다. 한마디로 시적 화자가 의인화되어 있는 거야. 파리. 지구의 밑부분 어디야? 그렇지. 인간이 사는 곳, 땅 위에 집이 매달리는 시간. 왜 집이 매달려? 그것은 사내가 등을 대고 자는 시간. 이렇게 되는 거야. 파리는 바닥에 엎드려 자는데, 이때 바닥이라는 건 천장이에요. 저 산에는 천장, 바닥에 등을 붙이고 산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꾸 헷갈려요?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1년에서 이렇게 봤어요. 자, 여기가 인간이 있고요. 1년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뭐가 매달려 있죠? 그렇죠. 파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1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2년은 누구의 입장이죠? 그죠? 파리의 입장이에요. 파리의 입장이면 파리가 매달리는 게 아니겠죠? 파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파리가 이렇게 있죠. 날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다리가 2개 있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코가 여기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내는 내가 덮고 자는 천장을 우리 입장에서는 바닥이지만 파리 입장에서는 그죠? 깔고 잔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바닥에 어떻게 이렇게 엎드려 자죠. 다리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근데 사내는 천장, 이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자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발 붙이고 사는 땅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중력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한마디로 다른 건 믿을 게 있어 없어? 없어. 둘 다 실존적 한계이면서 뭐뭐인 듯 이라고 하는 대꾸 내지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불안정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잠드는 저 사내는 슬프다. 저 사내가 슬픈 거야? 화자가 슬픈 거야? 화자가 슬픈 거죠. 일종의 감정이입이죠. 누구의 관점에서 본 거야 이거는? 그렇죠. 파리의 관점에서 인간을 본 태도예요. 어떤 날은 저 사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왜? 그것은 어떤 삶에 대한 고뇌 때문이겠죠. 우린 네 글자로 천전만책. 밤늦게 거꾸로 쭈그려 앉았어. 불안정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전화를 걸기도 한다. 자, 파리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저 사내처럼 외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한마디로 저 사내처럼 외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저 사내는 참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뭡니까? 사내가 인간이라면 인간은 실존적으로 외로운 존재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왜 인간으로 확장이 되느냐면요, 이 사내는 지금 외로워서 뭐합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죠. 잠을 이루지 못해서 뭐합니까? 전화를 걸죠. 그런데 이 전화를 건다는 것은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전화를 받는 사람은 해피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일까? 화자는, 시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밤늦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하는 사람 역시 뭐라고? 외로운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내 한 명이 아니라 어퍼스트로피 S, 복수형으로 가면서 소외된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인간의 소외와 불안의식을 파리의 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민복 시인의 오래된 잠버릇이라는 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정리해 봅시다. 자,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구조는 대칭적 구조예요. 그죠? 하나는 인간의 관점, 하나는 파리의 관점, 뭐 이래요. 존재의 상대적인 의미. 그렇죠. 나에게 천장이었는데 쟤에게는 바닥이고, 나에게는 바닥이었는데 쟤에게는 천장이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치, 또 존재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파리와 사내를 대칭적으로 배치하여 대상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다. 1년과 2년이죠. 1년. 파리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파리다. 2년. 저 사내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저 사내는 천장에 등을 붙이고 산다. 결국 파리는 나가 되고요, 나는 저 사내가 되는 이런 대칭적 구조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시는 파리와 사내의 시점에서 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1년은 사내의 시점에서 파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화자는 파리는 구데기였지만 날개에 대한 이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매달려 잔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락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건드립니다. 이연은 파리의 시점에서 저 사내, 즉 화자, 시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리는 인간인 저 사내가 날개도 없이 중력만 믿고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참 슬퍼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시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교차 변화시키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1년과 2년의 공통점은요, 결국은 시적 대상들이 위태롭게 살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확장시키면 이 시는 존재의 위태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화자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표현상의 특징 한 서너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는 건 여기에요. 파리는 슬프다 라고 하는 요 대목이에요.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직접 표출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비. 대비는 좀 전에 봤던 대칭구조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파리와 나, 천장이 있다면 두 번째는 사내와 나, 그 다음에 바닥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파리와 나가 대비가 되고요. 천장과 바닥이 대비가 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치는 여기에 있죠. 자, 구더기를 본 사람은 왜 파리가 높은 곳에서 잠드는가를 알리라 라고 되어야 할 것을 구더기를 본 사람은 알리라, 왜 파리가 높은 곳에 잠드는가를 해가지고서나 파리가 높은 곳에 잠드는 모습을, 특징을 자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이에요. 반복은 크게 두 군데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요. 저 산에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저 산에는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잔다. 누구는 어디에 뭐뭐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디냐면 여기에 땅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중력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자, 이런 식으로 같거나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과 동시에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한민복 시인의 오래된 잠버릇이라는 시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